시청자 여러분들 큰일 났습니다. 최근에 한동훈이가 갑자기 윤 대통령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사실상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 의사를 갑자기 밝혔습니다. 지금 이 엄중한 시국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통령 직무를 정지해야 된다는 게 뭡니까? 말장난하는 건데 그냥 그게 탄핵을 말하는 거예요. 탄핵 말고 대통령 직무가 정지될 일이 뭐가 있는데. 여러분들 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를 합니다. 유튜버 얼음사이다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결사 반대를 합니다. 나라 끝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오죽했으면 평소 그렇게 우유부단하던 국힘당의 다선 의원이자 전 당대표였던 김기현 의원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양반이 그래도 판사 출신이죠. 한동훈 대표가 오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라면서 사실상 탄핵에 동참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말한 건지 헷갈릴 지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동훈 대표는 불과 하루 전만 하더라도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어떤 국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탄핵은 막겠다라고 하더니 오늘은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가지고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탄핵이 필요하다고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 탄핵이 어린아이 손바닥 뒤집듯이 할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사안이냐? 아니라는 거죠. 한동훈이 그러면은 평소 그렇게 들먹이던 국민 타령은 한 대표 자기의 그러니까 정치적인 유불리에 따라서 편의에 따라서 한 대표 자신의 무책임과 소신 없음을 포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이 또 문제가 있는 게 오늘 발표 이전에 의원총회에서 어떤 의견도 구하지 않았다라고 하죠. 이미 정해놓은 그러니까 원래 지금 국힘당 당론은 어제만 해도 뭐였어요? 윤석열 탄핵은 막겠다라는 거였죠. 잘못됐다라고 대통령 지킨다고. 근데 이미 정한 당론을 자기가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대통령 탄핵을 하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의총에서 적어도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당원 당규에 정해져 있는 절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당론을 정할 때는 당대표랑 상의하라면서 한동훈이가 지가 무시받을 때는 그렇게 길길이 날뛰다가 정작 이런 엄청난 결정을 내릴 때는 당원 당규를 정면으로 위반을 하죠. 자기 혼자 처신을 한다 이겁니다. 이 제왕적 대표의 태도 아니냐고 김기현 같은 사람이 이렇게 비판을 할 정도예요. 한동훈은 지금 그러니까 정신이 나간 겁니다. 정확한 말 아닙니까 이게? 자기 입맛대로 걸핏하면은 가증스러울 정도로 국민이 어쩌고 국민 눈높이가 어쩌고 이러다가 지가 리더십이 없고 내부 총질 분탕만 하니까 사람들이 따르지를 않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하는데 국힘당 의원들이 어때요? 친한 게 지들 열 몇 명 빼고는 대부분 반대를 하죠. 도저히 국힘당 안에서는 3분의 2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고 직무를 정지해야 된다고 떠들어버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게 한심한 모습이에요? 좌파 선동과 여론전에 겁을 먹고 넘어가가지고 저러는 꼴이 얼마나 바보 같은 행동이에요 한동훈이가. 이어서 김기현 의원의 설명입니다. 탄핵은 국가적인 불행이라고. 탄핵은 이미 우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그를 겪어본 적이 있지 않냐. 엄청난 혼란과 분열, 국력 손실, 당에도 손해가 된다라는 것을 겪어본 적이 있지 않냐. 이번에도 만약에 우리 손으로 만든 대통령을 또 우리 손으로 탄핵을 한다면은 다음번에 또다시 누가 우리한테 표를 주겠냐. 국민들이 누가 표를 주겠냐라고 지적을 합니다. 당의 원로들이. 맞는 말이죠. 대통령을 두 번이나 자기 손으로 탄핵하는 정당, 그게 대통령 뒤통수에만 칼을 꽂는 겁니까? 아니죠. 자기 당 대통령뿐만 아니라 지지층 뒤통수에도 칼을 꽂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런 정당을 앞으로 누가 찍겠습니까? 우파 전체가 공중분해가 된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정말로 답답한 게 제가 제 유튜브 커뮤니티 글로도 이 이제 한동훈의 어떤 이런 반란 사태에 대해서는 지금 열변을 토해 놨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거 진짜 심각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재명 좌파 진영이 윤석열 정부를 만약에 날려버린다라고 쳐요. 그러면은 한동훈한테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게 한동훈 니는 그러니까 쟤네들이 살려줄 것 같냐 이 말입니다. 이거 진짜 안 보입니까 한동훈 씨? 이게 얼마나 이 탄핵 사태 같은 게 만약에 또다시 반복되면은 저것들에게 얼마나 천금 같은 기회를 주면서 어떻게 이게 악용이 될지 정말로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겠단 말입니까? 한동훈 본인 정치 인생에서는 과연 이게 이득이 될 것 같아요. 니도 정치 인생 영영 끝난다니까. 니는 빵에 안 갈 것 같습니까? 재명이가 너를 살려줄까? 너까지 날려버리면 우파 완전히 끝장날 텐데 이제. 제가 수백 번 말씀을 드렸지만 국힘당 국회의원 정치인들 너희들은 좌파 진영의 표를 받아가지고 당선되는 게 아닙니다. 우파 진영의 표를 받아가지고 당선이 되는 거고 아직까지도 의외로 그런 국민들 많다고요. 너희들이 내부 총질할 때는 좌파 586 언론노조가 잘한다 칭찬을 해주겠죠. 유용한 도구니까. 하지만 나중에 그래가지고 니들이 독자적인 행보를 걸어가기 시작하고 너네가 지도부가 되고 민주당 후보랑 대립각을 세우기 시작하면서 1대1 구도가 됐을 때는 절대로 좌파 진영들이 그러니까 너네를 가만 놔두지를 않는다니까. 왜 그거를 모릅니까 배신자들은. 친한계에 있는 그 17명 18명 의원들 니들 생각 똑바로 하라니까.
나중에 민주당하고 너네가 패권을 두고 다투게 되면은 절대로 너네한텐 기회가 안 오고 그 무서운 거대 세력들이 너네를 가만히 살려두질 않는다니까. 대통령 탄핵하자고 벌벌 떨고 있는 한동훈, 안철수 이런 애들 있죠. 그리고 기회주의적으로 눈알만 대륙대륙 굴리면서 그 밑에서 뭐 젊은 국회의원이라고 이번에 설치는 애들, 여론 따라 휩쓸려 다니는 뭐 김재섭이 같은 애들, 김용태 같은 애들, 또 그리고 이제 다선 의원인 뭐 조경태 이런 인간들, 너네 같은 애들도 운명이 그때 가면은 니들의 비호감도를 확 끌어올린 뒤에 여론전으로 좌파 진영에서 각계격파를 들어간다니까. 김재섭이 용태 너네들 니들 2선 3선 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은 그렇게 감이 없냐? 실제 지지층들의 여론은 안 보고 586 언론 노조가 겁주는 여론 그것만 보니까 너네가 이성적인 생각을 못하는 거 아니야. 지지층이 지금 얼마나 결집이 잘 돼 있고 분노하고 있는지는 모르면서. 비호감도를 확 이렇게 끌어올린 다음에 여론전으로 이 나머지 떨거지 배신자들도 각계격파를 해버린다고요. 하나하나 담궈버린다고. 그러니까 좌파 진영에서. 우파 진영이 초토화되고 나서 우파 진영 안에서도 탄핵의 역적 배신자가 되어서 호불호가 뚜렷하게 나눠진 반토막난 너희들을, 그 나머지 고립되어 있는 떨거지들을 정리해버리는 거는 그 거대 좌파 진영 입장에서 손바닥을 뒤집는 것보다 쉬운 일인데, 좌파랑 무슨 거래를 주고받고 협상을 하고 그게 될 것 같습니까? 그게 현실을 그렇게 모르겠어. 이 샌님들아, 시험만 잘 치던 샌님들아, 현실을 그렇게 모르겠냐고. 오죽했으면은 한동훈 주요 팬카페에서도 탄핵만큼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탄핵을 하는 그 순간 보수는 전멸한다고요. 한동훈 지지자니까 한동훈 대표님의 말을 무조건 지지하고 따라야 됩니까?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비판론이 쇄도하고 있죠. 카페를 탈퇴하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한번 보세요. 한동훈 팬카페 회원들이 비판을 하는 게 이런 겁니다. 한동훈 대표 지금 제정신입니까? 탄핵 찬성이요?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제정신입니까? 보수를 괴멸시키고 이재명에게 정권을 내어주는 꼴이네요. 제정신입니까? 비판을 하죠. 이 사람들 팬클럽 회원들이잖아요. 탄핵하시겠다면은 저는 더 이상 한동훈 대표 당시를 지지하지 않을 겁니다. 뭐 때문에 탄핵으로 하루 만에 입장이 갑자기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탄핵을 정말로 한다면은 지지를 접고 나는 국힘당 탈당까지 할 겁니다. 두 번 다시 탄핵을 당하는 정당, 두 번 탄핵을 당하는 정당을 그러니까 지지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죠. 대통령을 탄핵한다고? 한동훈 대표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도대체 지금 한동훈 대표가 무슨 생각으로 저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 사람들 다 누굽니까 여러분들? 팬카페 회원들이라니까. 동훈아, 나 같은 사람들이 평소에 그러니까 한동훈 조심해야 된다고 그렇게 경고를 한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에요. 근데 그런 나 같은 사람들이 그런 말 할 때 틀튜브라고, 음모론자라고, 극우라고 절대로 나 같은 사람들의 말을 안 듣고 한동훈 본인을 쉴드 쳐주던 그 사람들조차 그런데 지금 비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안타깝죠. 우리가 경고할 때 말을 안 들었던 게. 그러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지금 한동훈 네가 정신 나갔다고, 제정신 차리라고 지금 하고 있단 말이야. 탄핵은 하지 말아야 된다. 저도 한동훈 대표님의 팬이다. 하지만 탄핵으로 가면은 대표님의 생각처럼 절대로 그렇게 순수하게 안 흘러간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거다. 민주당이 어떤 인간들인데 그걸 그렇게 모르냐. 정말로 이건 나라 큰일 났다. 팬들이 하는 말이에요. 탄핵 찬성으로 가려면은 당 차원에서 최소 3분의 2 이상이, 아까 김기현 전 대표가 했던 말이 나옵니다. 그죠? 탄핵 찬성으로 가려면 당 차원에서 적어도 최소한 3분의 2 이상의 어떤 국회의원들이 한 대표의 뜻에 따라서 찬성으로 다 함께 가야 되는 거지. 한 대표 및 친한 게 한 줌만 찬성으로 가가지고 탄핵이 이루어져 버린다면 배신자 소리를 듣게 된다라고 말이에요. 100%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밑에도 댓글을 보면은 여러분들 탄핵을 반대한다고 하죠. 저런 사람들 닉네임 좀 봐봐요. 평소 골수 그러니까 한동훈 팬클럽 회원들조차도 제정신이 박혀있는 사람들은 탄핵에 반대한다라고 하잖아. 한동훈 정말로 대실망이고 지지를 철회한다라고 하죠. 평소에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참 이게 화가 나는 게, 평소에 국민들과 소통이 어쩌고 국민이 어쩌고 그렇게 입 바른 소리를 떠들어대던 게 저 한동훈이라는 인간이죠. 그 깔끔 떨던 인간이 근데 지금 하는 거 보세요. 한동훈은 정작 그러니까 자기 골수 팬카페 회원들하고도 소통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말이죠. 지금 이 순간에 좌파 586 언론 노조가 총동원돼서 자기들도 그러니까 지금 죽겠다 싶으니까 국가 전복 이 기회에 한번 시켜보려고 대규모 여론전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지금 어떤 카드를 선택을 해요? 자기만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거야, 비겁하게. 그러면은 나는 차별화하고 나는 세련된 사람이라고 선긋기에서 나는 어떻게든 살아남을 수 있겠지. 나는 그러면 다음 대권을 꿈꿔볼 수 있겠지.
굉장히 심각하고 바보 같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파 진영이 한번 초토화가 되고 나면 그게 복구가 될 것 같습니까? 그리고 그 배신에 부역을 했던 사람들이 본인들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치 인생 끝난다니까. 왜 그렇게 판을 못 봅니까? 판세를. 한번 사례도 전례도 있었던 거를. 여러분들 중국의 삼국지 시대를 보면은 유명한 군벌로 조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 삼국지 이야기가 나름 유명합니다. 실제 역사이기도 하고 우리가 흔히 보는 어떤 소설 삼국지는 조금 과장이 살이 덧붙여져 있지만 큰 맥락의 이야기 자체는 우리가 좀 보고 들을 만한 것들이 있죠. 자, 그런데 어쨌거나 이 삼국지가 그래서 유명한데 이 삼국시대에 가장 강력한 대규모 군벌 세력을 이뤘던 사람이 누굽니까? 조조죠. 위나라의 조조입니다. 근데 저 조조라는 사람이 원래 처음부터 그러니까 최강자는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한나라 말기에 중국이 분열돼가지고 수십 개가 넘는 군벌들이 각자 저마다 자기가 각지에 제후 노릇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부터 조조가 처음부터 최강자는 아니었습니다. 조조의 세력이 그래가지고 보다 작았던 시절에 더 강력한 원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원래는 그런데 이 원소가 세력이 훨씬 더 커가지고 조조 본인조차도 마음이 짓눌릴 정도로 항복을 진지하게 고민할 정도로 굉장히 심한 부담감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조조가 원래는 약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행운과 그리고 또 리더 본인의 어떤 결단력 등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잘 맞물려 떨어지면서 기적적으로 세력이 약했던 조조가 그 거대한 원소군에게 역전 승리를 거뒀습니다. 기적적으로. 이후 한나라 말기 그때 그 시절 그래가지고 광활한 당대 중국의 최강의 군벌이었던 원소는 평소 이제 조조한테 패배를 했죠. 그러니까 평소에 있었던 자기의 지병이 과도한 스트레스로 급격히 악화되면서 건강이 악화돼가지고 갑자기 어이없게 사망을 해버리고 맙니다. 패전을 한 이후에.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원소의 세력이 상당히 강력했기 때문에 조조가 그 넓은 땅을 다 잡아먹는 게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때 조조의 참모 곽가라는 사람이 기가 막힌 조언을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지금 만약에 공께서 원소의 남은 세력들을 공격한다면은 저들은 모두 힘을 합쳐 대항해 올 것입니다. 하지만 잠깐만 내버려 두면은 그 아들들끼리 자기들끼리 내분이 터져가지고 지들끼리 집안 싸움을 하고 우리에게는 저절로 기회가 오게 될 겁니다. 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원소 사후에 결국 원소 진영에서는 아들들끼리 세력이 나눠가지고 집안 싸움 내분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조조는 굉장히 교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극도로 효과적인 전략을 선택을 했는데요. 바로 원소의 아들들 중에서 군사 세력이 약한 아들을 지원하면서 전투에 능숙하고 세력이 더 강한 아들을 먼저 몰아냈습니다. 힘을 합쳐가지고. 이후에 순진하게도 감사를 표시하는 약한 아들을 조조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살려주겠습니까? 그 지배권을 인정해주겠어요? 약한 아들을 그때 가가지고는 마지막에 고립되어 있는 그 약한 아들을 단칼에 제거해버렸다고. 세력이 약한 아들을. 그래가지고 당시 중원의 노른자 땅이었던 그 광활하고 인구도 많은 고대 중국의 중심 지역이죠. 하북 지역 전체를 조조가 집어삼키게 됩니다. 비로소 조조는 그래가지고 당대 최강의 군벌로 우뚝 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이거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계준쓰기 때도 이걸 한번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이 일화에 대한 꼬라지가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현실하고 너무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약한 아들이 누구예요? 순진하게. 조조한테 이재명한테 감사를 표하는 순진한 약한 아들이 누구예요?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지금 익하고 있는 애가 한동훈이라든지 그 밑에 있는 국힘당의 그 떨거지 배신자들 아니야.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나 정말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게 이런 거예요. 정치한다고 거들먹거리는 애들이 유튜버들이나 일반 우파 네티즌들보다 그 역량이 못하다니까요. 결국 이런 게 한동훈의 그릇이고 한계이고 본색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젊은 유튜버가 보통은 어떤 말만 간편하게 있어 보이는 척 떠들어대면 그 젊은 유튜버가 모두에게 박수받고 제일 쉽고 편한 길을 가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는지를 제가 누구보다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 기울어져 있는 나라에서. 하지만 저는 그런데 때때로 굳이 힘든 길을 일부러 사서 고생해서 걸어갑니다. 2008년 광우병 시절 때부터 지금까지 16년 동안 대한민국에 수많은 어떤 선동이 있을 때 나는 항상 올바른 길을 걸어왔어요. 극우스러워 보이고 억척스러워 보이는 얘기를 굳이 내가 젊은 내 구독자들, 젊은 동생들이 얼음사이다 형 이거는 좀 너무 엇나가는 것 같다. 아, 이 사람 실망이네 이러면서 걔네들이 나를 떠나고 돌아서는데 굳이 나는 그런 고생을 사서 합니다. 왜 그럴까? 순간에 질식할 것만 같은 군중심리, 좌파의 대대적인 여론전 앞에도 나는 늘 이성적이고 냉철한 생각이 깨어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쟤네들하고 지난 16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싸움을 해봤거든.
이대로 흘러가면은 결국 누구에게 가장 큰 밥상을 차려주게 되는지를 안다고. 뭐 수많은 핑계거리가 있겠지. 근데 그때 그 시절에 문재인 정권 5년이 들어섰다가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고. 이 확고부동한 미래를 왜 못 내다보냐. 반대로 그러면은 초토화된 우파 진영의 현실 속에서 고루하게 국힘당에 남아가지고 이제부터 내가 우파 진영의 1인자다. 내가 당을 재건해보겠다라는 저런 불쌍한 배신자들이 실제로는 어떤 최후를 맞이하겠습니까?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재건이 되냐고. 지지 기반이 다 잘려나간 상황 속에서 압도적인 세력을 가진 좌파들은 이제 권력 통일까지 천하 통일까지 다 되어 있는데 쟤네들 앞에서 얼마나 그러니까 저것들이 무기력하게 하나하나 사냥을 당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거를 나는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힘든 길을 가고 극우스러워 보이고 억척스러운 목소리를 일부러 낸단 말이야. 내가 손해를 볼 것 같아도 이 나라의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올바른 팩트이기 때문에. 여러분, 대한민국에 어떤 결과가 오게 될지는 지금 모르겠지만 나라가 정말로 힘든 상황인데요. 대한민국에 어떤 결과가 오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잘 기억을 해두세요.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은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신념이 없고 철학이 없고 뿌리가 얕은 놈들은 흔들립니다. 제발 그러니까 입 바른 소리 하는 거에 속지 말라고. 나는 바보라서 꼴통 같은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 다들 똑똑한 척하면서 평소에 지만 올바른 척하고 지만 입 바른 소리 세련되게 떠들어대면서 그때그때 자기 간편한 이슈에만 탑승하는 애들 정치인들 중에 되게 많죠. 입에 모터 달린 애들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안타깝지만 유튜버들 중에도 그런 애들이 좀 있습니다. 간편한 이슈에만 이렇게 편하게 탑승하는 애들. 근데 그런 애들도 나중에는 결국 가면은 다 사냥당한다고. 나중에 좌파들에게 표현의 자유 그런 거를 당신들한테 안 준단 말이야. 좌파가 천하 통일을 하면은. 유튜브에도 손을 댄다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실제로 그랬듯이.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놔두고 자기들에게 거슬리는 사람들, 반정부 여론, 그때 가서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반정부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다 각계격파를 하고 칼을 댄다니까. 1세대 우파 유튜버 분들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세무조사까지 당하고 몇 번이나 수색당하고 이러는 거 그거 모르죠. 그 사람들이 노출도 알고리즘까지 다 떨어져가지고 1세대 우파 유튜버님들 골수 강성인 사람들이 개박살난 분들이 많거든. 근데 모르잖아. 공론화가 잘 안 되니까. 나중에 좌파 천하가 되면은 표현의 자유를 안 준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유튜버 얼음사이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결사 반대를 합니다.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지 눈에 불을 보듯 뻔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